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 이춘희 발행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엄청 기다리고. 이거 방송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수 기자님이랑 저랑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또 되게 멋진 기사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거 직접 쓰신 거죠? 네, 직접. 네. 분당 일반고 교사가 심층 분석한 분당 지역 서울대 수시 전형.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학과까지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에 수시 합격에 있어서의 직윤과 일반 전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를 합격했느냐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네요. 예. 굉장히 좋은 어떤 자료라 이거는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번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고등학교의 최종 합격이 조만간 또 나오는데 정시로 합격해가지고 네, 그렇죠. 요걸 합산을 한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방송을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육 선진적인 형태의 특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왜 이런 기사를 쓰시게 되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기사 쓰시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했대요? 예? 이게 서울대가 주는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서울대 합격자 발표 이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나면 뭐 검색어 1위로 뜨잖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항상 1년 중에 제가 이제 한 15년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면 1년 중에 가장 신경이 곤두쓰는 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로서는 서울대 합격자 발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사실 1단계까지도 조사를 했었어요. 1단계 합격자까지도.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학교는 1단계가 되게 좋고, 또 2단계가 이제 안 좋고, 이거는 제가 이따 행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최초 합 발표하고 이 기사를 쓸 시점가 이제 언제냐면, 추가 합격까지 다 발표 난 다음에, 예, 16일 날까지가 아마 추가 합격자 마무리 됐고요. 그래서 17일 날짜로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서울대 수시를 얼마나 갔느냐는, 그 지역의 학력이기도 하고 그 학교의 프로그램 시스템 서울대를 수시로 보내는 그러니까 정시는 사실 학생들의 학력이죠. 근데 이제 수시는 또 학교의 시스템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네. 기자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장 궁금한 기사를 희적절하게 썼다 이런 거죠. 힘들었어요. 다 취합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학교에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네트워크를 가동해 가지고요. 전체 모든 고등학교 다 조사하신 거죠? 분당 지역의 일반고 18개 학교. 예. 일단 청취자분들께서는 요게 분당 맹모 신문입니다. 그죠? 네네네. 예, 분당 맹모 신문에 제가 발행인.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기자님에서 발행인님으로 이제 넘어가시고 우리 지금 옥 기자님이랑 수 기자님은 그냥 기자시고 그죠? 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아직 교육진담 이름으로 이렇게 취재도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자처럼 만들어서 맨날 남의 신문사 기사만 가져오다가 이거 정말 저희 걸로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의예과가 5명이나 붙었네요. 그렇죠. 서울대 의예를 이게 좀 붙기 어려울 텐데 5명 정도. 분당에서 수시 일반 전형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게 제가 최초로 간 애도 학생도 인터뷰를 했었을 정도로 근데 경사처럼 그랬는데
2명, 뭐 1명, 2명, 3명, 4명, 이제 5명까지 왔어요. 네. 작년에 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늘어나네요. 그래서. 장원급제인가 봐요. 의대 예. 가는 게.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그냥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니까 이건 좀 학교 측에서도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명인데 의예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 거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학교의 어떠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미리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입학 시 선호했던 고등학교들의 어떤 수시 합격의 입결은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당 대진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뭐 분당고, 그 다음에 뭐 분당 중앙고, 어쨌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들, 낙생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들이 실제 그렇게 압도적 형태의 수시 합격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올해 특히 조금 좀 덜 합격된 거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평년에도 항상 여기 이 세 학교 우리가 이제 이 분당에서는 낙중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이렇게 이제 낙중대라고 하는 학교들이 수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합격률이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네. 원래도.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뭐 예를 들어 대진고가 한 뭐 2명 정도 더 못 보내, 2-3명 정도. 낙생고도 보통 한 5명, 많으면 5명, 6명이 수시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3명이거든요. 3명.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예전보다 엄청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심지어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선호도로 따졌을 때 그 선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생고가 3명인데 이제 낙생보다는 훨씬 더 선호도가 매우 떨어져서 무슨 뭐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슨 뭐 미용하러 가냐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비아냥이 3년 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던 늘푸른 고등학교가 3명 똑같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입시 전략이나 중고등부 중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한번 시사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3년 전에 만약에 선택을 좀 잘했다면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돌마고등학교 거기를 누가 가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3명을 냈고 심지어 수의학과도 하나 붙었어요. 송림고도 4명 갔습니다. 송림 4명. 예. 보평이 5명. 이런 서연이 뭐 맞아요. 자기 이름을 하니까 4명. 서연은 심지어 또 의회 역시 이게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뭐 임해, 그다음에 분당 영덕. 누가 분당 영덕 여고인데 여고에서 또 그 굉장히 적은 형태의 자연계 학생들 속에서 의대 합격을 또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쨌든 입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게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대학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의예과까지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 선정의 어떤 합리성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수시에 있어서는 좀 상당 부분 좌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최종 합격만 제가 항상 봤는데 최종 합격은 결국은 정시네요. 그래서 이 그렇죠. 이 고등학교들은 이제 정시로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매년 이제 서울대 합격자를 관련된 기사를 써왔는데 올해 입시 결과가 뭐 예를 들어 송림고나 보평고나 뭐 불곡고는 최근에 꾸준히 잘 보냈고요. 그 학교들이 이렇게 잘 갔어? 이게 좀 놀랍지. 낙생고가 3명이야? 충격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뭐 대진고는 또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도 해봤고,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사실 지금 수시만 놓고 보니까 낙중대가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정시까지 나오면 또 달라질 거고요. 의대나 뭐 정시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크게 예년보다 확 달라진 현상은 없고, 이게 지금 올해 보평고 5명, 뭐 불곡고 5명 이렇게 가서 제일 많이 갔거든요. 두 학교가. 근데
임해고가 몇 년 전에 뭐 5-6명 갔고요. 늘푸른고가 뭐 7명까지도 갔었어요. 늘푸른고 1명도 못 가던 학교인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7명까지도 최종 이렇게 합격하고 수시에서 4명, 5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은 분당 일반고에서 어떤 학교가 어느 해에 굉장히 잘 가고 근데 특정 그 학교가 계속 몇 년째 계속 잘 간다.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학교가 뭐 불국고 같은 학교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 보편고가 이렇게 근데 이제 작은 학교잖아요. 네. 거기서 잘 갔다는 거는 이런 정도가 놀랍고 송림고는 정말 놀랐어요. 네. 준비를 요 텀이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네. 작년에 보평은 거의 못 갔는데 이번에 5명씩이나 보냈고 그 학교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야탑이 의예과 포함해서 경영 포함해서 4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진짜 마이너의 반란이에요 지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중3 때. 중3 때 어찌 본다면 고등학교 선정을 하는 시기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3년을 빛을 본 케이스죠. 그때가 아마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되게 좋고 예, 있었죠. 예.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로 좀 제가 확인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조만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구나. 근데 이제 올해는 정시 확대라고 하는 어떠한 키워드가 만들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선택이 과연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정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한 80명, 9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매년 보면 80명대 초, 80명대 초. 등록자 수로 그러니까 공개되는 자료는 대부분 등록자 수로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분당 자체 내에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하니까 합격자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게는 한 10명 정도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의대가니까. 합격하고도 이제 포기하고 의대로 가는 학생이 뭐 한 10명 정도 되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 의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합격자 수로만 보면 한 80명 정도가 매년 가요. 80에서 85명 정도가 합격을 하죠. 요게 아마 그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서초 그다음에 분당 요게 아마 그 세 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 이제 2위였었어요. 강남구 다음에 이제 분당이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자료를 보니까 서초원 4위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대부고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그러니까 서초구가 2위인가 그러고 서초구가 2위죠. 예. 그리고 송파구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과천 다음에 분당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우리가 더 많은데 이제 학생 수가 우리가 많은 거예요. 학생 수 대비해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그거 빼고 그냥 구 단위에서 많이 간 지역은 이제 분당이 강남구 다음 분당구.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고요. 이걸 어떻게 기사를 좀 촬영하신 거예요? 취재하신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 다 전화해서요.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컨택해서 다 통화하고 다 자료 받고. 이제 여기는 거기엔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1단계 합격 일반 전형 1단계 합격한 케이스도 조사를 하는데 이제 전수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단계 합격자는 뺐고요.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1단계 합격자가 너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규는 일괄 전형이어서 1단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0대 1 정도잖아요. 그렇죠? 일반 전형이 경쟁이. 그러면 그 10대 1을 뚫고 일반 전형 1단계로 합격한 학생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학교별로. 근데 최종 합격이 좀 떨어진 건가? 이것도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면접의 있거든요. 문을 못 넘었다는 거거든요. 일반 전형에서. 일반 전형 대비 최종 합격률은 어느 정도 나잖아요? 일반 전형 대비 일반 전형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1단계, 대비 1단계 합격자 대비 최종 합격. 그거는 평균을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 학교별로 7명이 1단계 합격했는데
한솔고예요, 그게. 네네네. 예. 1단계가 그러니까 이제 1단계 7명 합격했는데 최종 1명 일반 전형에서 그러면은 서류는 다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접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니 진짜 다른 학교들도 저는 예전에 일반 전형으로 1단계 서류 합격하는 사례를 별로 못 봤어요. 분당에서. 근데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 사례도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서류를 만들 수 있는데 학생들이 그 서류에 관련된 내적 준비와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한 내적 준비와 성장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봐줘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 저는 서류를 굉장히 학교들이 이제 잘 만드는 거죠. 학종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서류를 너무 잘 이제 하신 결과가 아닌가. 예. 자, 수 기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이거 아주 뭐 이거 한번 이렇게 우리 수 기자님이 딱 보시기에는 이 내용이 어때? 기사 내용 속에서 좀 이렇게 좀 뭔가 탁 들어오시는 게 없나요? 딱 들어오시는 분당 지역 친구들이 내신 경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그러니까 지역 균형 그 카드를 받은 친구 자체도 아무래도 내신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반 전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특구에서는 또 이제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서울대 수시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아이들 실력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변별력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내신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바꿔도 일반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뭐 의예관 의예는 특히 그래요. 안 써줄 테니까 학교가. 예. 야, 근데 이걸 진짜 조사를 하시는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뭐 서초면 서초, 송파면 송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면 일산, 뭐 대전이면 대전, 그래가지고 각 시도별로 좀 이렇게 좀 그 구체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져서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 합격자를 매년 다루는 거는 그 의미가 제가 이 욕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서울대만 학교냐 예, 이런 얘기도 듣고요. 서울대 지상주의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꼭 그것 그런데 때문에 이제 아니에요. 저는 네. 좀 그 변명 내지 해명을 하자면 서울대의 합격자 수를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대에서도 최근에는 발표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각 지역의 어떤 학력 격차라든지 학교들의 어떤 그 준비도, 학종에 대한 준비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되게 궁금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진학률 기사를 쓰다가 보면은 서울대 빼놓고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대 고대 또 쓰는데 이제 거기는 되게 정확하게 몇 명을 보냈다라는 거가 이렇게 뭐 자료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서울대 붙은 학생들이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는데 네.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연대를 갔는지 서울대를 갔는지 혹은 의대를 그래서 그걸 갔는지 잘 몰라요. 이걸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또 이제 지방 캠퍼스도 캠퍼스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격차가 심하니까 한번 이제 이런 기사를 쓰다가 쓰려고 조사를 다 했다가 제가 이거는 쓰면은 오히려 더 이건 정확한 숫자고 이런 식의 정확한 기사가 안 나오겠다.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편하고 확실한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사는 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심층 분석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당이 이 정도 가고 있고 이 정도 학력이고 이 정도 학교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가 맞을 것 같아서. 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 그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 각 지역별로 그 해당 지역에 관련된 어떤 특색을 좀 보시면서 뭐 고등학교 선정도 고민하고
혹은 지금 현재 그 해당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어떠한 내용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직윤이 생각보다 절반 정도의 합격률밖에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들게 직윤을 받았는데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최종 합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일반 전형도 1단계 합격이 상당 부분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하게 많이 됐는데도 최종 합격이 못 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한 형태의 내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더 그렇죠. 기울인다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좀 생각을 직윤 해볼 수 최저를 있을 것 맞추는 같아요. 거, 네. 직윤 최저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면접을 강화하는 거가 이제 남은 과제. 네. 합격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네요. 맞아요. 네. 학과가 이게 학과가 다 굉장히 최고로 선호하는 학과들이 선호도로 그냥 확 바뀌었네요.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랑은 또 달라졌네요. 또 달라졌고 좀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과가 굉장히 문과든 이과든 되게 뭐 선호학과 위주로 많이 합격을 해서 그랬더니 실제 학교에서 사례를 보시면 합격한 학생들이 뭐 예년보다 굉장히 더 우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간 애들,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한 애들, 그런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도 합격하더라. 예전에는 조금 낮춰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냥 준비를 했으면 준비한 대로 써라. 그런데 그러면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통하는 게 이제 분당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경제 경영 관련회한테 소비자 아동가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소비자가 되게 좋습니다. 네, 물론 좋은데. 예. 근데 막 그거를 뭐 2학년 때부터 안 써줄 거라고 공언을 막 하고 기를 죽이고 그게 사실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해 가시는 거죠. 학교가 변화해야 사실은 이제 교육이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매년 이런 기사를 쓰고 이게 발표가 딱 나오면 저는 막 다 문자 돌리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러기는 한데 이거를 어떤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전반적으로 분당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네. 분당으로서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역에 선호도 있는 고등학교랑 비선호도 있는 고등학교의 격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맞아요.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별로 배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분당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시만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서의 내적 격차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또한 자기의 특색에 맞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미리부터 정하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의예과 5명 깜짝 놀랐습니다. 대치동에서 이사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5명에다가 실제로 제 서울대 입결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의대 합격은 또 상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의대는 좀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갖는다고 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점자도 이미 늘푸른고에서 나왔고요. 네. 그 학생들 의대에 쓰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시에서도 의대가 또 꽤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으로 여기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수시로 의대를 간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떠한 내용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시 의대 간 학생들도 기록은 다 내년에는 한 번 더 따져봐 주시죠. 의대 기사도 좀 쓰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일단 뭐 서울대 기사를 먼저 썼는데 서울대하고 의대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안 가나요? 애들이? 아니 의대 진학률도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의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아진 건지 학력이 높아진 건지 전략이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하고 비례해서 의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대진고 같은 경우 이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서울대 한 명밖에 뭐 이제 이게 예. 이제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의대 지망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투를 안 해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최상위권 애들이 이제 여기 유현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아주 최상위권 애들은 서울대하고 의대를 둘 다 보고 둘 다 생각하고 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유형이라면 또 하나의 유형은 의대만 바라보고 가는 유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의대만 바라보고 가는 유형은 서울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의대를 가기 위한 그 길로 가다가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투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걸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고 또 정시로 많이 가고 그래서 대진고는 지금 한 명이지만 이제 정시 결과까지 최종 다 나오면 또 확 달라지죠. 낙생도 그렇고요. 수시 의대는 몇 명이나 됐나요? 대진, 죄송합니다. 대진에. 대진에서 수시 의대요? 네. 그건 안 알아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요게 제가 이제 네. 그 내용은 이제 이게 왜냐면 잘 보낸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잘 보낸 학교는요. 우리가 전화를 안 해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부장 선생님. 송림고 전화 온 거예요? 심지어 승림고 그렇고요. 심지어 1단계 9명 합격했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종도 나오면 알려달라. 이제 너무 놀랍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보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알리고 싶은 게 다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한테 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전수 다 조사하려면은 어떤 학교가 잘 갔으면 어떤 학교 못 간 학교도 있어요. 그럼 못 간 학교는 문자를 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이제 왜냐면 문자를 일단 다 드려보는데 답이 없으시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입시를 치러봐서 아는데 입시 결과 그러니까 선생님들 매년 겪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이 겪는 거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 학교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막 할 수 없어요. 엄청 조심스러워요.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왕에 하신 거 의대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의대까지 정시까지 다 정리가 되면 학교별로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대도 취업이 다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청취자분들 그 분석적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우리 이춘희 발행이님에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면서 계속 하라고 막 이래야지. 전화도 하시고 막 문자도 보내고 안 하면 또 문자도 보내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예.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데. 저게 진짜 기자죠. 그렇죠. 그럼 본인은? 저는 아니죠. 전 야매죠. 예. 어쨌든, 요런 어떤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여서 저희가 좀 전달을 해주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관련이 있는 저희와 함께 방송하는, 교육 뉴스 브리핑의 구성원이신 이춘희 반행님께서 직접 정보를 컨텐츠를 만드셔서 분당 맹모신문의 반행인이시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잘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되게 높은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정 시에 한번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속드릴 거는 제가 정시까지 나오면은 또 정시의 종합판에 또 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시 종합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죠. 이렇게 수시를 완벽하게 써보니까 이제 정시가 몇 명이 더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 정시형 학교, 수시형 학교가 너무 나오는 거죠. 분명하게 이제 어머니들이 다 알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우리 애가 성실한데 그러면 이 학교는 패스. 얘는 정시형 학교야. 패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닌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상위권이면서 성실하니까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선정 시에 이 학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뭔가 지금 현재
수시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선호도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끼리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실한 통계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명확히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정시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시로도 몇 명 가요 이렇게를 이제 쓸 수는 없어요 기사를. 네네, 근데 그렇죠. 예.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수시에서 갔으면 사실은 서울대는 정시에서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낙중대 빼놓고는. 네. 그래서 갈 애들이 다 간 거니까. 근데 요번에는 특이한 게 우리 정시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1명, 2명, 3명, 네. 10명까지도. 이거 한번 쭉 나오면은 이게 예, 문제가 예.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중대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명확하게 정시 중심 학교인 여기도 거예요. 수시 티오는 있는데 네.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은 과감하게 낙중대를 가면 된. 네. 근데 중3 때 뭐 정시만 생각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각 지역별로 좀 환산해서 좀 조사하시면서 고등학교 선정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신다면은 이 꼭 분당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어떤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거죠. 꼭 정시까지 나오면 진행해 주시고 의대도 좀 포함시켜서 좀 예. 해주십시오. 예. 박수 받으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분당 맹모 신문이었습니다. 예. 오 기자님 다음 주에 혹시 그 방송하실 그 기사 미리 한번 예고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오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수 기자님도 그렇고 수 기자님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방송하시다 졸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네. 예. 졸아본 적은 없고 너무 이제 졸립다 이런 어떤 표정. 너무 지금 힘들죠 요즘에. 예. 근데 그 수시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수시 뭐 애들 근데 뭐 정시 배치 상담이랑 지금 특목 입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은 거죠. 네. 예, 그러면 자사고가 면접에 남았네요. 아직 남았어요. 아우 그거 정말 힘듭니다. 옛날처럼 11월에 끝나야 이게 뭔가 12월이 한적해지는데 이게 12월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12월에 고입과 대입이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도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새해에 또 즐거운 형태로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께 약속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